안녕하세요. 영석고등학교 3학년 부장 강명진입니다. 지난 시간 서울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다음 차례로 연세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내용 정리 좀 할까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과 동일하게 학생부 종합에서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 특기자 전형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전형 자체는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함이 없지만 무엇보다 많은 변화가 이제 연세대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논술 전형에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여기 보시면은 특기자 전형이 한 작년에 한 600명 정도를 모집했는데 올해는 한 160명 정도로 많이 줄었죠. 이 준 만큼 어떠한 종합 전형에서 늘었냐면 면접형에서 한 260에서 면접형이 한 520명 늘었고요. 활동 우수형에서 한 630명에서 한 770명 정도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일단 이쪽이 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세한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세대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2021학년도 논술 전형에서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는 논술 전형을 잘 쓰지는 않는 학교입니다. 논술로 합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논술보다는 여기 위에 있는 학생부 종합의 어떤 면접형과 활동 수형 위주로 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올해 이 논술 전형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논술 전형에서 변경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쪽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분석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바뀐 부분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입시가 반영되는 첫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대학마다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끔 각 모집 단위별로 전공 특성에 맞게끔 교과목을 막 지정해서 이런 지정된 과목을 이수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수 여부를 아마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않을까 대학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각 과별로 어떠한 과목을 이수를 해야 좀 더 유리한지 종합 전형을 쓸 때 유리한지를 아마 이 표를 보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만 예를 든다면 내가 만약에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 뭐다? 이 화학이랑 생명과학이다. 그러면 물리랑 지구과학은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요겁니다, 요거.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각 모집 단위별로 되도록이면 이수를 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이과에서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물지반이랑 화생반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화생반이라면 어떤 과목 위주로 좀 약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물지반이라면 좀 어떤 과목 위주로 어떤 과 위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아마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기보단 일단 물리 부분인데요. 사실 물리는 거의 공대 필수입니다. 그래서 물투 부분을 물원이나 물투 부분을 좀 잘한다면 뭐가 가능하다? 거의 공대의 거의 모든 과를 지원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표에 보면 산업공학과 하나 보이죠? 이 산업공학과는 사실 약간 수학적인 부분이 또 강조되는 과라서 굳이 물리나 지구과학을 듣지 않더라고 해도 화생반 애들이 좀 많이 쓸 수 있는 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표를 보고 올해 연대 입시가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대하면 서울대보다 가기가 더 훨씬 힘든 대학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서울대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분석했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한 2,400명 정도예요. 2,400명 정도 서울대. 그런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특기자 전형은 저희가 일반 고등학교는 갈 수가 없겠죠. 그럼 만약에 이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 요두 부분만 모집 단위를 이제 보면 대략 몇 명 정도 된다? 한 1,300명 정도 돼요.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대는 한 2,000, 한 4, 500명, 연세대는 한 1,300명 정도가 모집 인원이죠. 결국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세대는 사실상 일반 고등학교도 가기 힘들지만 특목고나 자사고도 이 연세대를 합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뭐다? 이 모집 인원이 서울대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 때문에 연세대는 좀 가기가 어렵다. 어떠한 대학이든 모두 다 연세대는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논술 전형이 한 223명 줄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데요. 이 특기자 전형이라는 부분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어문학 인재랑 그 다음에 과학 인재, 원래는 국제 인재, 이 세 가지가 이 특기자 전형인데 올해는 어문학 인재와 과학 인재가 폐지됐습니다. 얼핏 봐도 어문학 인재하면 누가 가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 외고 학생들 뽑으려고 그 원래 했던 전형이고요. 과학 인재하면은 당연히 과거 학생들 뽑으려고 했던 전형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고 학생들과 과거 학생들이 주로 지원했던 이 특기자 전형이 완전히 폐지되었어요. 그리고 국외 학생들을 뽑기 위한 이 국제 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축소되었습니다. 이 축소되어서 결국은 음, 그 논술 전형과 그 다음에 이 특기자 전형에서 이 줄어드는 이 인원만큼, 이 인원이 얼마 정도 된다? 한 436명이죠. 이 인원만큼이 뭐가 늘었다? 활동 우수형과 면접형 정시에서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대 떨어지면 다 특목고 학생들이 어디를 썼다? 연세대는 이 특기자 전형을 썼거든요. 이 특기자 전형을. 근데 올해는 그러면 특목고 학생들과 자사고, 우수한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이 어디를 써야 되겠느냐? 결국은 어디 쓸까요? 하면 이 활동 우수형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외고 학생들이 주로 썼던 어문학 인재 전형과 과거 학생들이 주로 썼던 이 과학 인재 전형이 완전히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특목고 학생들은 서울대를 쓴 특목고 학생들은 다 이 활동 우수형을 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럼 왜 면접형을 쓰지 않느냐? 면접형을 쓰지 않는 이유는 좀 이따 면접형이 어떤 전형인지를 설명하면서 아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러면 결국 여기서 분석을 저희가 해보면 이 768명이란 이 모집 인원 중에 알고 보면 전체 한 3, 400명 정도, 400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이 줄어든 인원이 한 430명 정도 되거든요. 430명을 빼고 768명에서 430명을 빼면 한 330명인데 이 330명이 활동 우수형이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면접형은 260명에서 500, 한 20명 정도로 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로 봤을 때는 활동 우수형이 작년에 630명에서 몇 명으로 33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면접형인데요. 면접형의 지원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 수능 체제 없고 그 다음에 수능 보기 전에 뭐 1단계 합격자 발표하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다 보는 그런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뭐가 바뀌었느냐?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작년에는 학교장 추천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학교장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뀌면서 현재 3학년 학생 재학생 수의 3%, 저희 학교 같은 영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면 총 8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8명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면접형은 뭐 사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부분이 졸업생도 지원 자격이 되긴 하지만 되도록 웬만하면은 재학생 위주로 학교장 추천은
주거든요. 추천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일반고 학생들, 영숙고등학교 학생들은 전교 1등에서 아마 전교 한 8등 정도 학생이 이 면접형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신설된 부분이 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라는 이 과가 하나 신설됐는데요. 이 과의 특징이 졸업하면 삼성전자에 바로 채용되는 조건의 계약 학과입니다. 수시로 40명을 뽑고 정시로 10명을 뽑는데 딱 봐도 삼성전자에 바로 채용되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결국 뭐다? 굉장히 높은 어떤 내신대나 혹은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의 아마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뭐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마 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지원하면 거의 떨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올해 이쪽은 아마 되도록이면 지원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면접형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523명까지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올해도 이제 수능 전에 1단계 발표하고 면접할지는 사실 모집 요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추후에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능 체제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런데 면접형은 조금 특이한 게 교과가 얼마가 반영이 되냐면 이 1단계 통과의 내신이 전체 40%가 정량적으로 수치화 평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내신 성적 40%에 그 다음에 서류로 60%를 해가지고 1단계를 선발하는데 3배수를 그리고 나서 2단계가 이제 면접을 이제 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내신에서 정량적으로 40%가 성적이 내신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지원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의 지원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최상위권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에 고등학교가 한 2,30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한 2,300개, 한 2,200개라고 할게요. 2,200개에서 각 뭐 학교마다 한 8명, 한 7명, 8명 정도, 한 7, 8명 정도 할까요? 7, 8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 총 몇 명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 1,800명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보면 면접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작년보다는 분명히 경쟁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작년에는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고 뭐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보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지원에 대한 부분의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일단은 명수도 늘고 했으니까 많이 좀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될 거냐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 결국은 이 면접형은 서울대 쓴 친구들은 다 면접형을 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를 쓴 친구들은 전공적 합성이 보지 않는다는 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포커스는 결국은 연세대를 포커스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적 합성이나 계열적 합성을 연세대를 포커스로 맞춰서 전교 1등에서 8등까지는 맞춰서 준비를 하고 서울대는 전공적 합성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약간 경쟁률이 좀 낮은 과를 위주로 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아마 공략을 하면 조금 전략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좀 보시면 내신 성적이 좋은 특목고 학생들이나 자사고 학생들은 분명히 뭐한다? 매우 인기 있는 과가 아니면 아마 면접형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 활동 우수형이랑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랑 같이 둘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접형 지원한 그 활동 우수형 지원한 그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 중에 성적이 조금 좋은 학생들은 분명히 면접형도 같이 지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우수형에 지원한 학생 중에 면접형 지원한 학생들은 마다 인기가 있는 과가 아니면 아마 면접형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상을 한다면
우리 학교 영석고등학교에서 이제 연세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명 전교 1등에서 전교 8등까지죠. 이 학생들은 이 비인기 학과를 학기 초에 전략적으로 좀 계열 적합성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맞출 게 아니고 연세대를 맞춰야 돼요. 예. 그럼 고려대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고려대는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 좀 드리겠지만 학교전 추천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극강의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번외로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할 때 얘기를 드리고, 일단 수능 체제가 없는 이 면접형에 포커스를 맞춰서 뭘 한다? 비인기 학과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전교 1등부터 8등까지, 우리 학교의 전교 1등부터 8등까지에 해당한 이 학생들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전공 적합성을 맞출 수 있는, 전공 적합성을 맞출 수 있는 약간 비인기 학과에 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요 1등부터 8등까지는 뭘 한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직윤 2명에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뭐 한다? 최대한 경쟁이 좀 낮은 과를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좀 하면 이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좀 더 이제 면접형을 설명을 드리면, 이 내신 아까 40%가 정량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내신 40%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Z 점수가 50%가 반영되고 등급 점수가 50% 반영되는데, 사실 Z 점수가 반영된다는 얘기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번외로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어차피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내신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온 그 내신 1등부터 8등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Z 점수와 무관하게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의 내신 성적이 반영된다. 즉 뭐다? 1학년 때는 1학기가 다 있지만 3학년은 1학기만 내신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결론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전체 40%, 1학년 1, 2학기의 내신 성적이 전체 60%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3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3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3학년 성적이 1학년 때 성적보다 좋으면 그 성적 추세를 본다면은 점점 상승 곡선을 띄기 때문에 연세대에서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3학년 1학기 때 목숨 걸고 내신 성적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활동 우수형 보겠습니다. 사실 활동 우수형이 많이 늘었거든요. 늘긴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보다 1단계, 이것도 그 수능 체제가 없고 1단계 그냥 서류 제출만 할 수 있는 정성평가입니다. 정량화된 점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서류 중심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인데요. 결국은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의 비중이 몇다? 굉장히 높다. 작년에도 굉장히 높았어요. 작년에도 이런 특기자 전형이 앞에 보면 특기자 전형으로 600명을 뽑을 때도 활동 우수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는 특기자 전형이 아예 폐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활동 우수형이 더 높아질 거냐 이거죠. 특목고 거의 대부분 아마 특목고 학생들 위주로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론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 우리 영석고 같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은 작년에 비해 활동 우수형이 모집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특기자 전형에서 뽑았던 어문학 인재 전형, 그다음에 과학 인재 전형 자체가 폐지되어 가지고 그만큼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다 활동 우수형으로 아마 채워질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즉 일반고 학생들에겐 추천하지 않는 전형이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올해 활동 우수형을 아마 쓸 생각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정리하고 끝내면요. 연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없습니다. 없지만
면접형에서 약간 교과가 한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교과 냄새가 많이 나는 종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처에서 어느 정도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다 폐지할 정도로 보면 논술까지 다 폐지를 했거든요. 수능 최저 요건을 다 폐지한 걸 보면 그만큼 좋은 학생들을 충분히 뽑을 수 있다는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던 전략인데요. 수능 최저 상관없이 아예 상관없이 내신 등급으로 몇 등이다 1등부터 8등까지 학생들 중에 인기학과 노리면 다 떨어집니다. 특목고 학생들 때문에. 비인기학과를 노려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선 이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나 서울대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굉장히 작아요. 한 반밖에 안 됩니다. 아마 고려대에 비하면 한 반에 조금 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고 학생뿐만 아니고 특목고 학생들도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학이 연세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형과 활동 우승의 면접형만 설명을 좀 드리면 면접형은 1단계 통과가 3배수예요. 3배수. 3배수에만 들면 이 아까도 얘기했던 이 면접형이랑 같이 쓰는 게 서울대거든요. 특히 서울대 직윤. 보통 서울대 직윤이나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연세대 면접형 했을 때 다 서울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3배수 안에만 들면 결국은 뭐다? 최종 합격할 확률이 한 70% 정도나 되더라. 작년에 보면 충원율이 그만큼 높아요. 면접형은. 그래서 면접형으로 1단계 서류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내신과 그 다음에 그 비인기 학과의 스펙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 학기 동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고대 수시 전형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